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실제로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Q&A, 장단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자퇴를 하는 건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고 또 그 선택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자퇴를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또 여러 번 고민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퇴를 할 때 좀 가지고 있었던 명분을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수업을 하지 않는다. 나는 국영수 배울 시간에 음악을 하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퇴를 하면 확실히 내 시간은 정말 많아져요. 나에게 어떤 의지나 충분한 여유만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말 마음껏 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수업들이 또 그렇게 쓸모없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의외로 학교에서 배우는 이렇게 잔잔한 내용들이 사는데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저는 많이 느꼈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무심코 듣고 배우고 주워 담는 그런 내용들이 배경 지식으로 활용될 때가 많아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학교를 다니는 건 전체 능력치, 그러니까 스탯을 좀 고르게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력, 지식, 마법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탯들을 올리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쳤을 때 학교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좀 이것저것 고르게 능력을 찍을 수 있는데 자퇴를 하고 올인을 하다 보면 되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그래프가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한다고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되게 큰데 주말이나 이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좀 학원도 다니고 체험을 미리 해보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좀 가늠해보고 결정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학교가 답답하다 였어요.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등학교는 힘들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야자도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도 야자가 필수인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을 좀 잘 견뎌낸 친구들이 졸업 후에 이게 개인적으로 힘든 순간이 와도 뭔가 좀 더 지혜롭게 일을 헤쳐나가는 거를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온전한 제 성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뭔가 그 쌓여진 인내의 경험치? 이런 것들로 친구들이 극복을 잘 해나가는 걸 보면서 괜히 이렇게 못난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아, 나는 고등학교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좀 어려운 순간에 쉽게 포기를 생각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빨리 자퇴를 하고 대학을 가는 게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저는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자퇴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경우에는 그냥 학교를 다녔다면 사실 경제적으로는 훨씬 많은 절약을 했을 거예요. 뭐 어차피 대학을 가야 했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쏟아부은 돈, 인터넷 강의, 뭐 수강료, 문제집 구입비, 또 급식을 먹지 않으니까 밖에서 사 먹었던 음식들, 그리고 뭐 체력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지출했던 비용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했다고 이거는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는 1년을 벌기는 벌었죠. 그 친구들보다 빨리 19살에 대학에 갔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갔을 당시에는 되게 좋았어요. 뭔가 난 되게 앞서 나가는 친구야. 근데 이게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 1년을 조금 빠르게 치고 나갔다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뭐 친구들보다
앞에 나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들 취업을 하고 살아가면서 만나다 보면 그냥 한 1, 2년 정도는 빠르고 늦고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뭔가 이제 제 스스로 세웠던 3가지 명제를 좀 대차게 까고 나니까 스스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되게 좀 잘못 산 것 같은 생각에 좀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나름대로 뽑아본 자퇴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장점을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정말 시간의 자유로움은 보장이 돼요. 뭐 일어나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뭐 전혀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죠. 뭐 부모님의 잔소리 빼고는 사실 뭐 나를 케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시간은 진짜 자유로워져요. 네, 되게 무서울 정도로 갑자기 엄청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뭐 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친구들이랑 잘 지냈고 선생님들과 혹은 뭐 어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 내 인맥들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뭐 요거는 사실 뭐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이미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학교를 다니면서 맺었던 여러 관계들과의 스트레스 요거는 확실히 줄어들 수 있죠. 근데 대신 이제 대인관계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대인관계가 일시적으로 탁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특히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요. 요건 단점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3번째,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네, 좀 학교 다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각종 준비물 구입 비용, 뭐 수학여행비 요런 거는 당장 봤을 땐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려면 결국에 돈은 들어가요. 네, 요거는 이제 어떤 소비를 하면서 사느냐 그리고 자퇴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을 한다면 그 시간에 일을 한다면 어쩌면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수행평가나 과제 안 해도 된다. 네, 요것도 장점으로 많이 친구들이 뽑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쨌든 수행평가나 각종 시험에서 해방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요것도 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내가 정말 흥미 느끼지 않는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장점인데 되게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의 의미도 커요. 사실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어떤 재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되게 학교에서 주는 과제나 뭐 수행평가 등으로 의외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좀 박탈당하다 보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는 확실히 줄어들죠. 좀 발전 가능성은 약간 떨어진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 또 4가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자퇴와 건강이 무슨 상관이지? 나는 오히려 집에서 살면 더 건강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학교 교육은요, 지덕체 함양이 제 1순위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가 바르고 또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모토이기 때문에 되게 의무적으로 껴있는, 사실 뭐 하기 싫을 수도 있는 뭐 체육이나 이런 활동들, 그리고 뭐 체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의외로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뭐 활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요, 뭐 학교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도 없어지고 집에만 계속 있다 보면 뭐 살도 찌기 쉽고, 그리고 건강 관리를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적당히 에너지를 태우지 않으니까 몸이 되게 많이 이렇게 느슨해져요, 건강이. 네. 그래서 자퇴를 하시더라도 좀 규칙적인 운동이나 영양소 섭취, 특히 이제 급식 같은 건 영양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려를 해서 짜서 식단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손이 가는 것만 먹다 보면 영양에 있어서도 되게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나 식단관리는 좀 자퇴를 하신 후에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인식이 좋지 않다.
네, 요즘은 그래도 조금 자퇴를 하는 친구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아지면서 뭐 홈스쿨링이라든지 대안교육 체제로 가기 위한 어떤 도약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뭐 인식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뭐 한 17살, 18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낮 시간에 학교에 있을 시간에 밖에 있으면 뭐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아직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직도 면접에 가서는 이렇게 면접관 분들은 좀 자퇴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그 인식이나 그 눈빛이 아주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비정상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이렇게 약간 선입견을 깔고 보시는 경우도 아직은 네,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입시 전형의 폭이 좁아집니다.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면 이제 뭐 수시나 학교에서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시 제도를 많이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퇴를 하고 나면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특수 목적의 대학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대학에 가고자 할 때는 그냥 오로지 정시에 매달려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검정고시 전형의 학교들은 제가 준비를 할 때는 뭐 고려대, 중앙대도 검정고시 전형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정말 많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점수로 이제 내신을 환산해서 입시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이렇게 수시와 정시를 좀 고르게 도전해 볼 수 없는 건, 대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되게 기회의 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시험에 내 입시를 그냥 맡겨야 되는 거죠. 내 모든 실력을 그냥 그 하루에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내신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자퇴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라면 수능을 잘 봐서 뭐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수능에 걸리는 부담이. 그리고 네 번째, 사실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네. 친구들과의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없고요. 뭐 수학여행이나 극기훈련 이런 것들을 다 못 가게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추억이 되게 좁아져요. 이제 제가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학교를 그만둔다는 이제 고민 상담을 친구들이 하면 친구들과 관계가 좀 단절되는 걸 각오할 수 있는지를 꼭 물어봐요. 10대 때는 뭐 20대, 30대 그 이후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10대 때는 정말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퇴를 하고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거라면 친구 관계를 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친구의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퇴를 하고 나서도 학교 친구들을 그대로 계속 같은 시간만큼 만날 수는 없어요. 최소한 학교에 있는 시간과 학교 밖에 있는 내 시간 안에서는 친구가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친구를 학교를 보내지 않고 나랑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내 꿈을 위해서 자퇴를 했다면 그 시간만큼 더 매진을 해야 하고, 또 친구한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친구 관계를 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퇴의 장단점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퇴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는요, 자퇴를 하고자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자퇴하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내용, 그리고 자퇴를 하지 않고 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이제 숙려제 기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네,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다만 또 이미 결정을 했다면 기죽지 마시고, 세 번째 자퇴에 대한 마지막 영상에서 조금 마무리랑 못다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